되게 깜짝 놀랐고 또 신청도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이거 저희가 넘겨가면서 세팅하는 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네, 화면 잘 다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컬처 웨이브 서퍼라는 조금은 거창한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문화 예술,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서교예술 실험센터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기획자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맡게 된 제안 주신 부분은 이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융합이라는 단어. 사실은 저도 이 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은 다음에 고민을 했었어요. 과연 이 융합이 뭘까? 혹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작업들을 감안할 때 이 기획단 측에서 왜 저한테 이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주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저 역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 강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제가 내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강연식의 설명, 일방적인 설명이나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저 역시도 가졌던 궁금증들 혹은 저가 이제까지 했었던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커리어 안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어떻게 융합으로 읽힐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것들을 왜 우리는 융합이라고 읽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각자 이 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을지를 좀 찾아보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저에게 던지는 그러한 자문에 대한 어떤 답을 저의 이전 작업들로부터 좀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강연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융합이라는 단어를 접목시킬 때 이 컨버전스란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융합이 이제 말 그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니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뭐 통섭이라든지 혹은 다학제라든지 협업이라든지 혹은 크로스오버라든지 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됐을까? 네, 잠시만요. 화면이 멈췄는데? 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이 요거 때문에 걸리나 보다.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네. 네네. 이게 약간 느린 건지.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그쵸.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잠깐 강연이 끊겼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이 융합이라는 단어에 대한 조금 재미없는 사전적인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뭐 다른 종류의 것들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개념을 합쳐서 한 가지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융합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 문화예술계에서 혹은 문화예술 기획의 범주 안에서 사용되는 것은 뭐 통섭이라든지 말 그대로 다학제라든지 뭐 협업이라든지 크로스오버라든지 뭐 이상의 단어들과도 사실은 굉장히 유비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이 예술과 융합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이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반응이 살짝 느려가지고 넘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건 괜찮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이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할 일이 생기네요. 네. 네, 이게 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코로나 탓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예술과 융합 사이의 관계를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융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술과 융합하는 것,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들이죠. 뭐 기술, 디지털 이러한 얘기들을 좀 상상하셨을 텐데, 뭐 그것 자체로도 어떤 융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마치 뭐 미디어 아트와 뉴 미디어 아트를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융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예술과 기술과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융합의 말씀 아까 드린 사전적인 의미들을 생각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종적인 것들을 하나로 결합해내는 것, 그러한 방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혹은 그러한 개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으로 개념을 이해할 경우에, 그러한 방식으로 개념을 이해할 경우에는 굉장히 확장된 의미로 이 융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아트와 컨버전스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두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융합이지? 혹은 왜 융합을 포괄하는 어떤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예술과 융합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도달하고 싶은 지점은 어떠한 지점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술과 융합이라는 단어를 다시 결합했을 때, 융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떠한 것과 또 다른 것을 결합한다는 것, 이미 그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시 우리는 이 아트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예술계라고 하는 특정한 범주 내에서 이 융합이라는 것을 끌어올 때 과연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혹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참 죄송하게도 제가 화면이 지금 다시 떴네요. 네, 이게 좀 복잡하네요. 아무튼 그러한 것에서 이제 이 아트라고 하는 것을 특히 본 강연의 좀 취지에 맞춰서 개념을 좀 치환해 보면 결국은 이 기획자의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꼭 아트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의 좀 하위 개념으로서 이 큐레이팅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아트와 큐레이팅의 관계가 생기는 도중에 또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곧 이 큐레이팅과 이 컨버전스, 즉 융합과 우리의 큐레이팅 혹은 문화예술 기획이라고 하는 것, 이 사이에 대한 관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보자면, 그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사하는 바는 결국 어떻게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예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화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드레스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적인 예술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이 아트가 무엇인지, 혹은 컨버전스가 무엇인지, 혹은 아트와 컨버전스가 공유하는 어떤 관계가 무엇인지, 혹은 그러한 것들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었다면, 이 큐레이팅이라는 개념으로 진입하면서 예술을 그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이 큐레이팅에 조금 더 집중하는 형태로 다가갈 경우 우리는 어떻게라는 또 퀘스천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차치하고 결국은 이 큐레이팅과 컨버전스의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질문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큐레이팅과 컨버전스를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혹은 우리가 큐레이팅과 컨버전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조금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문화예술의 기획자들,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과 융합과의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겹쳐낼 것인지, 곧 이것이 오늘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조금 감안하고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동시대성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융합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문화예술 안에서 이러한 융합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혹은 실천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체로 융합적인 어떤 방법론이 되는 것, 혹은 융합을 위해서, 혹은 융합을 향해서, 혹은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대상으로서 융합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 융합과 예술, 그리고 예술과 융합,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혹은 실천해온 어떤 특정한 큐레이팅의 양상들을 저는 좀 저의 작업을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마치 이것이 그래,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술에서의 융합이야, 혹은 융합적 예술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어떤 특정한 이종 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시들 혹은 새로운 큐레토리얼 담론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이 융합적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혹은 이미 이런 기획들을 하고 계시는 기획자분들께서는 다들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융합적인 면모들을, 융합적인 차원들을 본인들의 전시나 기획에 끌어오시면서 또 다른 결과물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 조금 화면이 조금 깨지는데 이 기호 다들 오랜만에 아마 보실 거예요. 집합 기호죠. 네. 결국은 이 큐레이팅과 컨버전스의 관계, 큐레이팅과 융합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융합을 향한 어떤 문화예술적 기획도 있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은 문화예술에서의 어떤 융합적 특색을 지닌 기획의 형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큐레이팅의 개념이 컨버전스의 개념에 포함되거나 혹은 컨버전스의 개념이 큐레이팅의 개념에 포함되거나 혹은 컨버전스와 큐레이팅이 공유하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부각시킨다든지 혹은 큐레이팅과 이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씬, 장 이 자체에 대한 특색들을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문화예술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동시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이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아마 말씀드리게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전시라는 것이에요. 큐레이터들이 뭐 사실 다양한 결과물들, 뭐 다양한 생산물들을 만들어내죠. 뭐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공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연이라든지, 혹은 학교나 대학에서 행해지는 어떤 강의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큐레이터들의 생산물이 나오지만 뭐 아무래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혹은 그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어떤 지점은 바로 이 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어떤 예시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이 전시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블랙박스 포뮬러라고 하는 전시는 2015년에 제가 조지어 민스터라는 친구와 그리고 조니 주라고 하는 그 두 명의 큐레이터와 공동 기획한 것이고요. 이미 뭐 이 전시 이 로케이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이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석사를 하기 위해서 다녔던 학교 내부의 갤러리에서 일종의 졸전 형태로 기획되었던 전시입니다. 이 블랙박스 포뮬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랙박스는 이 어떤 종류의 과정이든지 그러한 과정 자체를 거쳐서 특정한 인풋이 그 안에 집어넣어졌을 때 그 블랙박스라는 어떠한 특정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어떤 아웃풋들, 다만 그러한 아웃풋들과 인풋들 사이의 어떤 연관관계를 알 수 없음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사회 이론이자 담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좀 현실화된 게 뭐 지금 많이 적용돼서 이행되고 있는 뭐 말 그대로 뭐 어떤 비행기라든지 뭐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개념을 따서 만들어진 어떤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 본 전시 자체에서는 이 블랙박스에 보이지 않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화할 것인가를 좀 실험한, 기획적으로 실험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특히 이제 결국은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예술이 지향하는 결국은 인간은 무엇인가 혹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조금 중첩하고 있는 지점이 이 말 그대로 포스트 휴먼의 담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블랙박스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말 그대로 현재로부터 미래 혹은 과거를 감안하고 과거에 대한 어떤 축적들과 그것에 대한 이해를 현재에 한다는 어떤 전제하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미래 형태를 찾아가는 것, 이 바로 이 포스트 휴먼의 지점들을 조금 아우르고 점유하는 그러한 작가들을 초대하는 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랙박스의 이론이 재미있는 것은 말 그대로 블랙박스 이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인데,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입력과 출력 이러한 측면에서 블랙박스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공유가 되고, 그리고 이 심리학 같은 경우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감정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지점이 굉장히 불가해하다, 결국은
해석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비유로 블랙박스라는 이론이 혹은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한 마케팅 과학, 마케팅 사이언스, 마케팅 테크놀로지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소비자의 마음 자체를 어느 하나의 블랙박스로 인식하면서 특정한 인풋을 넣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소비 행태 혹은 구매자의 행동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산출물로 이어지는지 이러한 것을 조금 연구하는 그런 학문에도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 전경들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퍼포먼스가 행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한 작가가 이 콘트라섹슈얼, 콘트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워크숍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의 어떤 입구가 되는데요. 저희가 총 5 어떤 팀 혹은 5 개인의 이 작업들을 신작으로 초청을 드렸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에 써 있기도 하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작업은 장영애 중공업이 제작한 이 만존이 똥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똥이라는 단어가 이런 강연에서 쓰이기에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녹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 만조니 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만조니의 작업, 그 메르다티스트라고 하는 작업, 결국은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예술가의 똥, 예술가의 변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실제로는 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캔을 실제로 열어본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술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었을 때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책정되는 가치나 의미나 심지어 가격까지도 굉장히 달라지는 형태가 되죠. 결국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지점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형태를 의 작업, 그러한 어떤 관람의 준비 단계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작업으로서 장영애 중공업의 작업이 입구에 위치했고요. 글쎄 좀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과는 사실은 조금 멀리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한 담론 자체를 말 그대로 그 미술사에서 이야기하는 포스트 휴먼의 담론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사전적인 의미에서 포스트 휴먼을 받아들였고 다음 단계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혹은 행동하는 것 혹은 규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찾아나가는 어떠한 징후들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어떤 포스트 휴먼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희가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장영애 중공업 물론 모든 작업들이 다 신작이지만 특히 장영애 중공업에게 저희가 좀 요청을 했던 것은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구조, 개념적 구조 자체를 전시화하고 혹은 전시 디자인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화하는 어떤 실험을 본 전시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영애 중공업의 이 작업 자체를 보는 것, 이 예술이라든지 혹은 알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맞닥뜨리는 관람객들 자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심상들, 그것 자체가 어떤 인풋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장영애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결국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행하는 알 수 없음에 대한 그러한 작업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출품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작 블라스라고 한국에도 몇 차례 이미 소개된 바가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광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포섭될 수 있는 역시 작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 블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콘트라 개념, 결국은 콘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뭇에 반하거나 혹은 뭐뭇에 맞선다라고 하는 이 접두어인데 이 개념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프로파간다라든지 동시대 다양한 이 좀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굉장히 실천적인 무브먼트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혹은 그러한 그 과정의 아카이빙들을 작업화해서 선보이는 작가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도
이 블랙박스로 치환되는 어떤 이 전시의 형태 안에서 새로운 세대 혹은 다음 세대의 어떤 사회 구조는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되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뭐 트윗들 아니면 본인의 연구들, 그러한 어떤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어떤 아카이브 자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만들어서 출품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해리 샌더슨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의 작업인데요.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했어요. 블랙박스를 통해서, 즉 휴먼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그게 그 당시에 당대의 당사자들이었겠죠. 그 당사자들이 이 전시라는 것, 블랙박스를 상징하는 이 전시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나왔을 때 어떠한 것을 느낄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본인도 이러한 전시, 이 블랙박스를 심지어 구성하는 어떤 하나의 서킷이자 회로로서 그 안에서 기능하면서도 본인이 그러한 것을 통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아웃풋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스스로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광학적인 어떤 비투형 기술을 통해서 이게 아크릴이거든요. 아크릴 위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인쇄했을 때, 인화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흐리게 나타나고, 거기에 빛을 투영시켜서 그것들을 어떤 다른 스크린에 투영했을 때 점점 더 알아볼 수 없게 되는, 오히려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뭐 자동차 블랙박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사고의 현장들을 밝혀주는 역할들을 하지만,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알 수 없음의 회로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혹은 평소에 익숙했던 이 이미지 자체를 오히려 흐려내는 형태로 블랙박스가 기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는 작업을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을 통해서 반사된 이러한 빛의 형태,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 입혀지는 인물의 형태들이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투영이 되었고요. 마지막 작업으로는 이 로렌스 렉이라고 하는 작가, 아마 마찬가지로 작플러스처럼 한국에서 뭐 미디어 비엔날레라든지 뭐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등등의 전시들, 혹은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전시들을 통해서 몇 차례 이미 소개된 바가 있는 작가이고, 당시에는 아마 좀 활동을 좀 시작하는 단계의 작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렉이 만든 지오맨서라는 작업인데, 로렌스 렉의 작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존재하는 어떤 세계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트랜스퍼 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현실성을 여러 가지 방식, 뭐 게임의 방식이라든지 디지털의 방식을 통해서 지워나가고 소거시켜 나가면서 실제도 그렇다고 해서 가상만도 아닌 어떤 특정한 공간들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영상들 안에 등장하는 공간들을 이동하는 어떤 인터랙션 형태의 작업을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작업들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었고, 특히 이번에 이 당시에 이 본 전시를 위해서 제작된 작업은 두 가지의 파빌리온을 유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것들이 뿜어내는 이미지 혹은 소리들, 그것들이 담아내는 것들이 그 다음 영상에 바로 루핑될 때 어떤 하나의 영향으로서 미쳐지는, 결국은 끊임없는 이 영향과 영향의 순환고리,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치 자체를 프로그램과 장치들을 고안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호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러한 시간과 공간들을 엮어내는 것이 이제 로렌스 렉의 작업이었고요. 네, 안에 등장하는 디테일 화면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산에서 되게 오랜만에 전시를 했었던 이영구 작가가 마지막 작가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영구 작가의 작업은 20년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21가지의 실험이라는 제목의 작업이었는데, 이 신체와 인간의 신체와 말의 신체,
이것을 이제 좀 뿜어내는 그러한 신체들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움직임, 이종 간 어떤 그러한 것들의 결합을 좀 시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작가가 실제로 훈련하는 영상들을 이어붙이고 편집한 작업이었고요. 뭐 말발굽을 어떤 상징하는 어떤 탭슈즈라든지 뭐 의수 장치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장치들을 작가가 착용하고 작가가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말의 어떤 움직임들을 인간의 신체를 가진 어떤 말 혹은 말의 움직임 혹은 인간의 신체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의 움직임들을 독특한 어떤 율동이라든지 훈련 방식을 통해서 실험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록한 영상 작업을 출품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전시 이야기였고요. 뭐 개념적으로 전시 자체는 뭐 포스트 휴먼 자체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자체가 결국은 사실은 우리는 뭐 이러한 전체 과정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이 생성되고 혹은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또 주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발생했는지 혹은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추적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밝혀주는 하이라이팅하는 어떤 전체적인 기획을 본 전시는 가지고 있고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의 형태로 전달이 되지만 그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혹은 제작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의 개념들을 작가가 특정하게 의도하는 개념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종적인 혹은 이질적인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그러한 어떤 작가들이라는 약간의 융합적인 목적이나 대상을 조금 더 취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아우르고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에 제가 만들었던 기획했던 전시고 제목은 지금 되게 저도 오랜만에 제가 제작했던 전시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만 훑어보고 있는데 조금 더 세련된 제목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전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말 그대로 개념 자체를 솔직하게 반영하는 형태의 제목을 띠고 있는데 아마 육종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포스터 이미지를 갖고 전시도 됐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책을 발간하는 형태로 전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시의 실제 장의 모습은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미 보시면서 뭔가 좀 이미 좀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온실의 형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어떤 생물 종들, 특히 식물들이라든지 뭐 우리 여러 다양한 생물들을 육종하는 어떤 하나의 큰 보호막이자 혹은 장소가 되고 그것들을 좀 상징하는 것을 전시에서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장 한복판에 이 온실의 형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본 전시가 던지고 있는 커다란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미술을 할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술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질문에 좀 답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 혹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전시 제작자의 위치로 끌어들이는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다시 아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크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서정빈이라고 하는 조속과 출신의 조각
제작과 설치를 했던 작업을 했던 이 작가가 함께 동동 기획으로 들어가고 아래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계층 혹은 다양한 미디어 혹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일종의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조력자라는 이름으로 본 전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자체가 그 표방하는 바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미술을 왜 하는지 혹은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혹은 그러한 것들은 의도될 수 있고 혹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실천 가능한지를 조금 더 실험해보자 하는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가와 기획자는 이 예술을 실천하는 것이 곧 어떤 특정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라는 좀 대전제에서 출발해서 각자 이 말 그대로 뭐 육종학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문화 자체를 우리가 기른다라고 하는 점,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계층에 의해서 뭐 주도되는 형태 혹은 단기간에 주도되는 형태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자뿐만 아니라 뭐 이것을 관람하는 어떤 향유자들 또 다양한 형태로 이것들을 뭔가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형태로 조금 더 부각시키는 뭐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들이나 조건들이 작동해야만 사실은 가능한 것이지만 저희는 조금 그러한 것들을 뭐 어떤 문학적인 기획의 틀로서 차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육종학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 담론 혹은 이론 혹은 연구 방법 이러한 것들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접목하는 융합적인 형태의 기획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온실의 안쪽 내부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라고 아까 제가 그냥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타투 작업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타투로 대변되는 어떤 하위 문화라든지 혹은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식물들, 인조 식물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식물들 안쪽에 보면은 몇 가지 오브제들, 마치 식물의 모양을 닮은 오브제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예술이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굉장히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식물 덕후의 작가가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문화의 다양한 지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지를 굉장히 실험적으로 실험한 전시였다고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호기롭게 그것에 대한 어떤 픽션의 형태의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시 전체가 어떤 하나의 실험실, 뭐 문화 육종학 실험실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어떤 형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킴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이제 뭐 출근한다는 개념으로 혹은 당직한다는 개념을 뭐 사용한다던가 혹은 실제로 그 안에서 그 당직을 설 때 혹은 지킴이를 할 때 본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화 육종학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서 본인의 작업을 실험하고 혹은 본인이 어떤 예술적인 연구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또 도예를 했던 작가들도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시에 참여했으니까 작가라는 말을 써도 되겠지만 사실은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 감독을 지금도 맡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좀 흔쾌히 예술 작품을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은 좀 해보고 싶었던 어떤 분야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굉장히 흔쾌히 또 참여를 해주셨고 많은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그 본인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간중간에 찍었던 이 자신을 촬영자로 놓고 작업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본인이 찍었던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전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 혹은 어떠한 대전제 위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논의해 왔고, 그러한 결과로서 전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 일종의 다큐 픽션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영상을 제작해서 현장에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호기롭네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러한 어떤 전시의 형태를 조금 보고, 또 지금 사진에 등장하는 이 구동희 작가님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면서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크에 참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육종 연구소가 1회로 다행히 없어지지 않고 두 번째 활동을 한 번 더 이어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을지로 것들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일부로 참여하게 됐고요. 그 을지로 것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을지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행해졌던 다양한 어떤 문화 활동들, 예술 활동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을지로 자체만 하나의 키워드를 주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작가분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만약 을지로라는 것 자체를 이 문화육종 연구소라고 하는 가상의 단체가 연구를 한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의뢰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분석이나 연구들을 다음의 결과로 출판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역을 기반한 어떤 예술적 연구의 형태들을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결과물들을 수집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이 문화육종학이라는 어떤 연구 방식 혹은 연구의 개념들을 특정한 지역 연구를 위한 어떤 활용 방식을 좀 시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제안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크게 그 뒤 이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폐쇄한 것도 아니지만 뭐 거의 반폐쇄 상태로 지금 이렇게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아닐까, 혹은 그것과 조금 맞닿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시는 저는 협력 기획을 이 전시에서 맡았고, 사실 기본적인 큰 골자는 당시 2016년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행했던 신진 작가 및 기획자들의 워크숍,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휘된 어떤 하나의 작업이었고요. 이때 뭐 오늘 아까 강의를 했었던 윤율리 큐레이터도 당시에 이 행해졌던 이 기획의 협력 큐레이터로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키 네이비 스킨이라는 전시였고요. 그건 저는 이상의 작가들 박희자, 그리고 서유나, 손현선, 최병석 4명의 작가와 함께 본 전시 코스모스 파티 우리는 우주에 간다라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서로 다른 굉장히 매체들을 활용하는 4명의 작가였고, 뭐 지금도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들이지만, 그래서 당시에 이 4분이 이야기가 잘 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4분의 작가들이 아마도 조금 더 좀 공평하고 혹은 조금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서로 다른 배경이나 전문성을 가진 작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을 형식이나 구조적인 틀 면에서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우주에 가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는 조금은 허황하게 들리는 이러한 기획을 만들어서 저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참 뭐 우주에 간다라고 하는 거, 저도 우주라는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글쎄 이러한 것이 과연 어떻게 실행될 수 있고 과연 예술과
관계에 있어서 이 우주, 뭐 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러한 곳에서 보통 다뤄지는 이러한 주제들을 과연 예술 전시로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했고,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작가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요. 또한 그에 기반하는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고,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형태나 수준이었겠지만, 다만 예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신의 특징이라는 점을 10분 활용해 가면서 내가 왜 우주에 가야 하는지, 혹은 내가 우주에 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내가 우주에 간다면 그곳에서 어떠한 것들을 행할 것인지, 어떠한 다양한 활동들을 행할 것인지를 자신들의 정체성, 즉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과연 이러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실험했던 일종의 과정 기반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시 다들 아시는 인사미술공간의 입구고, 전시장에 입장을 하면 맞닥뜨렸던 것은 바로 요 공간인데요. 요 공간, 바로 이 말 그대로 이 뷰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안쪽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위쪽에 모니터가 2개가 있고, 밑에는 책상이 있죠. 데스크가 있죠. 그리고 이 안쪽에서 말 그대로 이 예술가들, 이 우주당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그 파티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을 이야기할 때 그 파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 우주당의 당원들이 실제로 우주에 갔을 때를 대비하는 다양한 훈련들을 실제 그 안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궁금하시겠지만 일단은 잠깐 넘어가고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사실 작가들의 기본 작업들이죠. 본인들이 원래 했었던 작업들, 그러한 것들을 전시를 해놓고, 말 그대로 이 우주인들 혹은 우주당을 결성한 이 작가들, 이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됐는가를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전시 구조를 띠고 있었고요. 지하에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이게 망원경의 형태죠. 좀 관람객들이 실제 보고 즐길 수 있는 형태,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이 우주 전망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바는 없었지만 당시에 실제 이 아까 쳐진 그 가벽의 뒤로 넘어가면 실제 작가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말 그대로 우주에 갔을 때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이 고안한 다양한 훈련들을 연습하는, 시간과 그 일정에 맞춰서 연습하는 공간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었고, 작가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의 조금은 허황한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주제인 것처럼 들리는 이 우주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과연 큐레이터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러한 어떤 큰 하나의 역할극 안에서 과연 기획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저 역시도, 그리고 작가들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제가 제안드린 개념은 바로 관제사라는 포지션이라고 그럴까요? 지위라고 할까요? 네. 그러한 지위를 수행하는 것이었고요. 이 관제사는 이 우주당의 이 활동을 해석하고, 그리고 정의 내리고, 관찰하고, 또 분석하는 어떤 그런 관제사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우주인들과 일정한 시간이나 물리적 거리를 두고서 현장에서 사전 협의된 방식으로 이 우주인들이 행하는 어떤 다양한 기록 데이터들을 전송받고, 그것들을 또 정리 분석하고 결과 보고서를 쓰는 그러한 형태의 역할을, 기획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인사미술공간의 참 특성상 그 주민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이 사진이 참 많은 것들을 좀 환기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도 지금 웃음이 터지고 있는데
아, 참 저희도 참 알기 어려운 것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참 예술에 조금은 예술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이러한 좀 지역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 역시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발표 도중에 한 가지 좀 끼워 넣어봤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우주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보기도 해요. 혹은 우주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왔다면 오히려 그들은 예술을 봤다 혹은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좀 거리감을 두고 있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분야 혹은 전문 분야 혹은 아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우르는 지점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좀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점점 흘러가는데 아마도 오늘 뭐 신청했었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 같아서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기획들 중에서 이 현대자동차가 진행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아까 소개도 좀 해주셨지만 제로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했었던 경험 그리고 그 제로원에서 목표하는 바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정리하는 방식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 제가 있었을 때랑 이미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매년 또 다른 목표치들을 기업은 세우고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기획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를 개편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이노베이션에 힘을 쓰고 있고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 인터내셔널한 기업, 월드와이드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어떤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포팅 돼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해왔던 기본적인 자동차 공업 혹은 산업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신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무엇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라는 조금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고요. 부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말 그대로 뭐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뭐 과학 기술을 실험하는 어떤 뭐 스타트업의 대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까지 순수 미술을 행해왔던 뭐 화가 작가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설치나 실험적인 어떤 예술을 했던 뭐 사운드 아티스트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다양한 뉴미디어 아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뭐 일종의 살롱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한 것들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오픈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 스페이스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 그대로 꼭 굉장히 진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좀 동아리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진행해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부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보겠다라고 제안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고요. 혹은 뭐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뭐 미디어나 아니면은 매체, 그리고 예술, 과학, 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해외에서 주재하는 어떤 제로원과 비슷한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 그런 워크숍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제로원에서 굉장히 크게 하나의 행사를 만들죠. 사실 이것에 대한 어떤 모티브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행사, 그 텍사스에서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좀 깊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효로에 지금 굉장히 큰 어떤 이 현대자동차의 어떤 최초의 대형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지금은 좀 버려진 공간인데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좀 기업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굉장히 오픈 페스티벌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를 했고, 관람자 여러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전시라든지 혹은 프로젝트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험하고 느끼고 접할 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꾸며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일은 말 그대로 이 커다란 전시, 말 그대로 이 융합이라고 하는 이 큰 항아리와 용광로 안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하고 엮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의 가장 큰 과제였고요. 뭐 지금도 이것이 옳았다, 맞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의 측면에 따라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방식은 100이면 100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던졌어요. 하나는 이 멀티 휴머니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퀴드 모빌리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플랫 월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던지고, 뭐 수십 곳의 스타트업, 그리고 수십 개의 프로젝트, 뭐 특히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형태, 그러한 어떤 다양한 작업들, 협업 작업들, 개인 작업들,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이 현대자동차 제로원이 매해 뭐 한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이 다양한 인원들이 만들어낸 1년 동안의 성과들을 각각의 어떤 키워드, 기획적 키워드에 맞춰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전시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전시의 형태와는 그래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미 협업자들의 대상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으로 포진해 있었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작업 안에서도 굉장히 그 융합적 면모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인원들을 선발하기도 했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단순한 아트 프로젝트로 정의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 역시도 굉장히 뭐 순수 미술 혹은 순수 예술 혹은 문화 예술 기획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어떤 참여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뭐 미술이 주도하는 융합 형식은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이라는 것에 가장 커다란 큰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것의 어떤 하위 부분 혹은 뭐 부분으로서, 뭐 하위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하나의 부분으로서 예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할할 수 있는가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도 뭐 이어졌고, 뭐 아까 바로 전에 보여드린 이 사진, 수십 개의 컨퍼런스들도 현장에서 열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뭐 공연도 열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예술을 융합이라는 큰 어떤 하나의 틀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신 있게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뭐 느낌표를 붙여놓긴 했어요. 네, 이 발표의 진행상, 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것을 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시들로서 충분한 예시가 되었는지는 사실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들 좀 뭐 질의응답 시간에도 저도 참 듣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좀 진행상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느낌표로 자신 있게 붙여놓긴 했는데 결국 이 문화예술 기획자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융합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뭐 이미 다들 뭐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할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뭐 컬처 웨이브 서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러한 것을 그러한 기획자를 상징하는 어떤 역할이 아닌가. 사실 제가 이 제목은 라힌 갤러리라는 곳에서 2018년에 했었던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이제 신모래 작가라고 일러스트 베이스로 활동하는 신모래 작가 그리고 뭐 텍스트성이 가진 어떤 이미지, 텍스트가 가진 어떤 이미지성 혹은 이미지가 가진 텍스트성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실험하는 어떤 이 켈리박이라고 하는 작가 그리고 뭐 너무나 유명한 이 노상호 작가 이 세 분의 이 작업을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기획으로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컬처 웨이브 서퍼였고요. 굉장히 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었고 다양한 특색을 지닌 작가들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동시대성을 반영하면서도 문화 예술을 굉장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필하는 형태 그리고 그러한 것 사이에서 과연 큐레이터는 혹은 큐레이팅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저 역시도 지금도 여전히 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뭐 컬처 웨이브 서퍼라든지 아니면 앞단에 있었던 다양한 전시들 자체가 크게 아우르고 있는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큐레이팅이 과연 예술과 융합의 관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 아니면 제가 이제까지 행해왔던 여러 가지 기획들은 그것의 어떤 하나의 예시로서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과 융합의 관계를 두고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이 개념 사이에서 균형의 관계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동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곧 기획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관계 설정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은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많은 작업에서 기획이 행했던 역할처럼 융합이라는 것을 어떤 융합을 향한 큐레이팅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대상으로서의 어떤 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은 융합적인 큐레이팅 융합의 큐레이팅이라 그래야 될까요? 말 그대로 어떤 방법론으로서 그 큐레이팅이나 융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개념을 작동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큐레이터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뭐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뭐 융합적 큐레이팅은 이런 거야 혹은 융합의 큐레이팅은 이런 거야 아니면 뭐 융합 전문을 다루는 큐레이터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다면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큐레이터가 아닌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곧 어떻게 보면 융합을 향한 혹은 이 융합의 큐레이팅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매니저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코디네이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중재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해석자 혹은 번역자, 통역가 결국은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러한 면모들이 큐레이터가 조금 더 갖춰야 할 좀 덕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큐레이터가 큐레이터로서 역할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문학자로서, 뭐 미학자로서, 혹은 예술적인 화학자나 공학자로서, 혹은 작가들과 마찬가지인 창작자로서 분명히 자신의 역할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혹은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이 컬처라는 커다란 파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참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유행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미 보여드렸던 것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꽤나 시간이 오래 지난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미 당연해진 사회 안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이미 형성돼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과연 어떠한 균형들을 스스로 잡아 나가면서 이러한 상황들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한다면 뭐 전시라든지 아니면 작가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조건 또는 환경이 되겠죠. 그것을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터라는 관점 혹은 큐레이터라는 기획적 관점을 중심에 두었을 때는 과연 그러한 것들 위에서 나는 어떠한 균형을 잡아가면서 과연 이 험난한 문화의 파도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직업이 큐레이터이고, 특히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이질적인 것의 혼종, 이 사이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의 좀 역할에 조금 더 중점이 큐레이팅이 혹은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 뭐 굉장히 전설적인 그 서퍼인 이 스키프라이가 한 말, 서핑은 나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고, 서핑은 매번 다른 보드들로 매번 다른 연주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번 강연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알찬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참여자들이 강연 중에 생기셨던 질문들 정리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덧붙여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강연 들으시고 생각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간소하지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예술 기획자일 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분야를 잇는 매개자라는 말이 되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그 시각 쪽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질문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시각예술 작가들하고 전시를 조금은 기획을 해봤는데 어떤 뭐 정말 공학 쪽에 계시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혹은 뭐 아예 다른 분야에 있는 분하고는 작업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각예술 쪽에서만 활동하시는 작가분들하고 작업하실 때랑 그리고 뭐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작업할 때 그 경험하셨던 것들 중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큰 차이점은 일단은 정말 좀 뭐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답들은 그냥 정말 제가 개인의 차원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 게 어찌됐건 간에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을 하는 해왔던 분들과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개념들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지만은 공학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이 과연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분이 혹은 예술 작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좀 되면 그것이 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리사가 생각하는 음식이랑 저같이 요리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고, 마치 그 뭐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나중에 그 매트릭스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코드로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코드를 해독할, 혹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 뭐 다른 타 분야에 가서 예술을 작동시켜줘야 된다면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예술 쪽으로 넘어와서 하시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기획자로서 먼저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간극들,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만약에 이 문화예술계라면 그 안에서 문화예술계가 기대하는 어떤 다양한 관람객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작업들을 만들 수 있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분들을 뭐 인도할 것인가, 혹은 큐레이팅 할 것인가, 혹은 도울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는 과정들이 분명 선행돼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로 다양한 일을 하고 행하시는 이경숙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앞서가고 어쩌면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문화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용어의 생경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결국 계층이나 세대 간의 문화의 단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문화기획자로서 행하는 다양한 일의 용어에 대해 고민하신 적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여기에서 용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명칭일 수도 있고요.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획의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 질문이고 또 너무 중요한 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질문자님께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던, 마지막 하나 전에 설명드렸던 이 그 제로원 데이라고 하는 것,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줬던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제가 행했던 뭐 다양한 전시 공간들이나 사이트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되게 다 각자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들이 달라요. 다른 기관들에서 행해졌던 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분명히 뭐 이제 질문자님께서는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어떤 특정 기관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서울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의 미션을 막 다 제가 해집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어떤 시민의 세금들로 꾸려지는 공간들이고 뭐 여러 가지 공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당연히 가진 거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시민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큰 미션도 있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는 조금 더 그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뭐 기관이 되었던 기획이 되었던 혹은 그 기획자가 되었던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는 분명히 관람객 여러분들의 이제 끊임없는 관심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자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이 필요하다, 혹은 이 기획자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홍보라든지 그 중간 다리 역할, 말 그대로 뭐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정한 전시 자체를 기획하는 한 사람의 큐레이터나 전문적인 기획자 말고 그 사이들을 이어주는 어떤 다양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역할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그라데이션을 관객이라고 하는, 혹은 일반 시민이 되었건 미술 전문가가 되었던 이 관객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들을 아우를 수 있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를 뭐 전시든 결과물을 위해서, 예술적 결과물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다양한 그라데이션들을 조금 더 만들어 놓거나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하셨던 지점이었다니 반갑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또
주셨네요. 저희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운영단 국위 김나연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강연은 융합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 조금은 더 큰 관점에서 문화예술기획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획자를 관제사라고 소개해 주신 게 인상 깊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기획자 혹은 우리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기획자는 어떤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기획자가 되기 위해 신진 기획자들이 무엇을 예비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 참 되었을 텐데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특히 예술을 만약에 전공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지금 많은 이 강연에 많이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술 분야를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국문학을 전공했었고 원래 소설가를 꿈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교나 어떤 지역의 특성상 제가 예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접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어떤 바탕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뭐 문화예술 기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학계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미술에 대한 정의 자체에 너무 구차하게 사로잡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그것들을 뭐 미술사적으로 존중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영감과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큐레이터의 작업이 곧 전시가 될 수 있고 혹은 큐레이터의 작업이 곧 기획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이 진짜 관심 있고 연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분명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자신 있고 용기 있게 기존에 행해왔던 방식들이 아니라면 본인이 그 새로운 틀을 짜낼지언정 혹은 구축하고 만들어낼 지언정 그러한 시도 자체를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문화예술 기획자 혹은 큐레이터 이렇게 규정 짓지 마시고 말 그대로 제가 융합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제가 문화예술 기획자 혹은 제가 큐레이터를 관제사가 되었던 중재자가 되었던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실천에 혹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싶은 것에 맞는 다양한 어떤 명칭으로서, 다양한 이름으로서, 다양한 역할 규정으로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정의 내리는 그러한 어떤 좀 문화들 혹은 그러한 시도들, 그러한 실험들을 전개하신다면 저와는 다르게 더 훌륭한 기획자가 앞으로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대도 하고 그렇게 그런 큐레이터들이 나타나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이 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다들 강연에서 그리고 나왔던 질문에서 원하신 내용들 다 얻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좋은 강연 해주신 장진태 선생님께 비록 화면이지만 박수 부탁드리면서 서구예술실험센터 기획자의 일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재밌었나 모르겠다.